안녕하십니까. 펑크 비즘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저는 그 촬영에 임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두바이, 그리고 다시 인도네시아, 그랬다가 다시 인도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이제 일정으로 되게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 강진군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왔냐? 정말 좋은 글로벌 시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사업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환경 규제에 따른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그 배출에 대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회사에 제가 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여기 옆에 계신 이제 두 분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카본 대표이사 이철입니다. 방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말씀하셨는데 예. 배출이 아니고 포집입니다. 아, 예. 정정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로우카본 연구소의 송봉관 연구소장입니다. 저는 이제 DAC와 CCU, 그러니까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우 카본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요즘에 그 텔레비전 보면 뭐 산불도 많이 나고 KBS나 MBC 이런 공인된 언론사에서도 기후 위기를 어떤 원인일까? 기후 위기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고 우리 인류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를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야지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제 1850년 기준에서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기로 결정을 했죠. 그때부터 이산화탄소가 막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전 세계 인류가 이고 사는 이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CO2 농도는 한 280 ppm이었어요. 현재에 이르러서 우리가 막 에너지를 많이 썼죠. 그것이 다 공기 중에서 이제 농도가 올라갔죠. 그게 이제 420 ppm까지 올라갔고, 온도로 따지자면 우리가 1.5도, 1.5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이 네. 이제 임계점에 다 와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제 UN 기후 변화 협약, UNFCCC라고 하죠. 거기에 전문인들이 모여 있는 IPCC에서 이것은 우리 인류의 문제다.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사태들이 왔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끼리 모여서 국제회의에 모여서 얼마만큼의 CO2를 감축할 거냐를 내놔라. 그래서 합의를 다 봤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제 각각의 나라의 어떤 힘의 관계나 이런 게 따라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으나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고 이 기후 정책만큼은 이제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NDC 목표라고 하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 4억 톤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도 이걸 0.5%밖에 해결을 못했어요. 기후라는 어떤 산업이 점차 이런 배경에서 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을 끊임없이 해온 회사가 이제 우리 로우카본이고요. 갖고 있는 주요 기술은 뭐겠어요? 카본, 탄소를 포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거나 격리시키는 기술. 그것을 CCUS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더 어려운 기술은 공기 중에 CO2를 포집하는 기술인데, 그거를 공기 중에 탄소 직접 포집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DAC라고 얘기합니다. Direct Air Capture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특별히 잘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CCUS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고 관련 특허가 400개 정도가 넘고 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고요. 벤처 기업이면서 스타트 기업이지만 장영실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실상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 노벨 네. 그 과학상 같은 최고 권위 예, 최고 권위 있는 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때 2배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기 질이나 이런 게 그때보다 훨씬 더 떨어졌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대기 환경이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6가지의 온실가스의 이제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CO2죠. 그러면은 그 CO2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환경에는 얼마나 좀 큰 영향을 주는지요?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 과학적인 토론이 돼버리는데, 예를 들면 이 CO2의 농도가 막 많이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전 지구적 입장으로 봤을 땐 전 지구의 제트기류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팽팽하면서 라인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루브를 타면 네. 추웠던 데가 더워지고 더웠던 데가 뜨거워지고 언젠가 알 수 없는 기후가 돼버리죠. 예측 불가한 기후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눈이 오고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기후 환경을 대체하지 못하면 농작물도 재배하기 없어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기후가 아닌 여러 극단적인 기후를 맞이하면서 인류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후가 네. 조금씩 변하고 있다. 뭐 봄, 네. 가을이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혹시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얼마 전에 산불, 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산불. 서울에 비가 안 오니까 바짝 건조해지. 불똥만 딱 터뜨리면 그냥 빡. 우리나 남의 일인 줄 알았죠?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 보면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것들이 예.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왔잖아. 그런 예.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CO2를 저감해야 된다. 네. 그거 갖고도 안 됩니다. CO2를 네. 감소시켜야 되고 네. 상쇄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산화탄소가 짙은 곳은 뭐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짙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업 지역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짙은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기가 대기층이 워낙 넓다 보니까 확산에 의해서 그게 막 농도 차이가 뚜렷할 정도라기보다는 그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셨어요. 혹시 그걸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산화탄소를 KLC라는 물질을 통해서 공기 중에 아니면은 이제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포집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다시 추출을 해서 그린수소와 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탄소 중립 연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연료가 되는 겁니다. 휘발유나 선박 연료를 쓸 수 있는 연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구에 펼쳐져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이산화탄소를 이제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 중에 아니면은 굴뚝에서 이산화탄소를 잡은 다음에 콘크리트나 시멘트에 격리하게 되면은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이제 공기 중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격리하는 기술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산업 부산물로서 예를 들어 탄산칼슘, 탄산나트륨 같은 물질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만 톤에서 수억 톤씩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합성해서 만들어서 산업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얻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에서 물질을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공기나 오염 백가스로부터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CCUS라고 해요. 카본을 캡처를 해서 유틸라이제이션, 활용을 하자는 거죠. 뭘로? 아까 말씀 보도블록, 네. 콘크리트, 거기에 격리시키는 거죠. 광물 탄산화 방법이라고 있는데 광물을 바꿔버려요. 뭐 CaCO3나 이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중립 연료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좀 이름은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은 이게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저희가 휘발유나 선박 연료를 쓸 때는 화석연료 기반입니다. 땅에서 있는 석유를 캐서 연료를 쓰다 보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중립 연료는 이제 기본 개념상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거나 아니면은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연료를 만들게 되면은 지구 입장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가 없다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탄소 중립 연료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박 연료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IMO라고 하는 이제 국제 회사 기구에서는 탄소 중립 연료로만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법적인 강제성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EU에서는 efuel이라고 해서 자동차용 연료 또한 DAC 기반의 이산화탄소를 가져와서 탄소 중립 연료로만 써라 법적 규정이 또 통과가 된 게 있고, 항공유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항공은 특징이 비행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상층부에 바로 직접 뿌리기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는 효과가 더 심합니다. 더 심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SAF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항공유라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IATA에서 항공유 또한 DAC나 아니면은 굴뚝 백가스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합성 연료를 만들어서 써라라고 규정을 만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C가 어디서 왔느냐예요. 어디서 와요? 땅속에서 왔죠. 수십만 년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탄화 적용에 의한 화석연료 우리가 꺼냈었잖아요. 좋은 줄 알고 썼더니 아까 말씀드린 CO2가 와 지구를 막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땅에서 꺼내 쓰지 말고 다른 데서 꺼내 쓰자라고 한 게,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포집을 해서 얘를 액화탄산으로 만든 다음에 수전해서
물을 분해하면 H2가 뿅 나와요. H2하고 그 그린 수소죠. 그리고 CO2하고 합성을 해요. 메탄올이나 항공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우 카본이 이 DAC 기술, 공기 중 탄소 포집 기술을 갖고 어디에 쓰냐? 얘를 포집해서 액화탄산을 만들어내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이미 인류가 뱉어놓은 CO2를 원료로 해서 공기 중하고 햇빛으로 만든 자원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탄소가 지속 가능하겠죠. 이제 화석연료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저희 펑크비즘과 같이 하려는 이유가 결국에는 웹3와의 네. 결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로우 카본의 사업과 웹3를 결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 기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 탄소 포집기를 싸고 저렴하게 아주 기능적으로 좋게 만들었어요. 이 탄소 포집기를 대표님한테 딱 드렸어요. 하루에 1kg씩 내가 포집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뾰로롱 와갖고 일로 와요. 중앙 서버에 옵니다. 이 중앙 서버에 있는 것을 다시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다시 웹3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채굴이란 말씀이시네요. 예스. 테탄이죠? 우리 탄소파입니다. 테탄. 지금 만든 말인데. 채탄에 그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뭔가 저한테 보상이 예. 이루어진다. 웹3 기반에서 네. 토큰 기반의 1kg의 대가는 네. 그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기술 개발해서 기술을 갖고 있다. 이거 해결해 갈 수 있는 인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서 우리나라는 CCU법이 2월에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 중이고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과제, 이 기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볼까? 글로벌한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같이 공동 가치를 추구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는데 네. 이거는 중화화된 프로그램 갖고는 안 된다. 웹3라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 펑크이즘에서 갖고 있는 탈중화에 대한 철학 이런 거 합해지면 훌륭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빼보면은 RWA,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때 이제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돼서 우리의 공동적 가치, 이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산업 구조가 현재 뭐 국내를 비롯한 뭐 해외에도 혹시 이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찾아봤어요. 예.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 최초로 이렇게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거고, 그러면은 그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좀 넘어와서 지금 로우 카본이 갖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원천적인 기술, 특허를 400개 정도 갖고 있는 이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글이라는 회사가 CEO가 있죠, 지금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가장 멋지게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블루수선을 만들려고 땅을 사고 인허가를 내고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장 부지에는 연간 60만 톤의 액화탄산을 생산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차피 필요한 어떤 물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웹3 쪽으로 좀 풀 수 있는 이 방안들을 같이 구성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모토로 항상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좋은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웹3로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저희도 이제 출발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저희도 웹3만의 그 경쟁력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 그리고 소장님께서 한 말씀씩, 먼저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문제는 옆에 기업, 우리 기업,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도 결국엔 전 지구로 퍼지는 거라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결국 현대 문명이라는 거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가치 사슬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화석연료 기반의 가치 사슬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사명감만 갖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국제 간의 질서, 또 정치적으로 합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게 중앙화라는 거구나. 미국이 삐졌잖아요. 다들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기후테크라는 이런 산업들이 자꾸 주저앉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정작 피해를 입는 건 우리예요. 우리고 우리 자녀들이고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지구라는 이불을 덮고 사는 우리 인류의 재앙이 온단 말이죠. 아니 미국 대통령 우리가 뽑을 수도 없고 중국 대통령도 뽑을 수가 없고 이런 다양한 어떤 변화 속에서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 나가야 될 거냐라는 해법을 찾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중화가 아닌 탈중화가. 자유로운 이해를 같이 하는 커뮤니티에서 풀어보자. 그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우리가 서로에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보상으로 물질적 그런 보상뿐만 아니라 환경적 보상, 인류와의 커뮤니티적인 보상, 그다음에 인류애에 준하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가 실현해 나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더 높은 이상을 꿈꾸는 그런 이제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이철 대표님 그리고 송봉관 그 우리 소장님과 함께 얘기 말씀 나눠봤는데 꼭 저희가 한번 좀 잘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제 풀어볼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